이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막을 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공격과 수비, 미드필더에서 유럽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비에는 김민재, 미드필더에는 이강인, 공격수에는 손흥민이 있죠. 이들은 현재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입니다. 그들이 뛰고 있는 소속 클럽의 이름들을 보세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토트넘이죠. 하나같이 세계적인 클럽들입니다. 중계 화면에 선수의 얼굴이 잡히고 그 아래 빅클럽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 이보다 더 자국 축구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은 없을 겁니다. 일본도 해외파 리거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지만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키워내지는 못했죠. 10년 전 아시아 팀들은 한국을 상대할 때 박지성 한 명만 막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에게 마크를 집중시키면 다른 쪽에서 이강인이 날뛰죠. 그리고 카운터 어택을 노려보지만 김민재라는 벽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한국 축구의 최고의 황금기가 찾아온 것만 같아요.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저번 싱가포르전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력을 재확인해 주었던 경기였습니다. 튀니지를 4대0, 베트남을 6대0으로 잡아냈던 한국은 11월 16일 열린 월드컵 예선전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5골을 폭격하며 다시 한번 아시아 최강 화력을 과시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최근 3경기에서 무려 14골을 꽂아넣게 되었고 심지어 단 한 번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스코어로 완벽한 연승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범근과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에 이르기까지 항상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를 배출해내는 것은 한국이었지만 그동안 한국 대표팀은 수준급의 선수들이 스쿼드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밸런스가 엉망이라는 평가를 듣고는 했는데요. 공격진과 중앙 미드필더진에서는 나름 유럽에서 활약하는 뛰어난 선수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항상 월드컵 같은 세계 무대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수비수였고 후방 라인이 단단하지 못하여 너무나도 어이없이 선제골을 헌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격수 쪽에 재능이 쏠려 있었고 일본은 미드필더를 위주로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해왔습니다. 물론 이 두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지고 있는 인재풀의 차이도 있겠지만 유럽 무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이 뛰는 곳이고 특히나 수비수 쪽은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매년 꾸준히 해외파 리거들을 배출해도 그 선수들은 대부분 공격수 혹은 미드필더 선수들이었고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아시아 센터백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마야와 같은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의 사우스햄튼으로 진출하기도 했으나 이 선수의 유럽 커리어는 절대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나올 때마다 번번이 상대 공격수에게 경합에서 밀리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에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월드클래스 센터백 배출이란 헛된 희망으로 여겨졌었고 가끔 유럽으로 진출하는 센터백이 나와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센터백이 혜성처럼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유럽 진출 후 페네르바체와 나폴리를 거쳐 고작 3년 만에 유럽 최고의 빅클럽인 뮌헨으로의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김민재의 이 엽기적인 커리어는 유럽 축구의 역사를 뒤져봐도 쉽게 보기 힘든 진기록이었고 그 정도로 김민재는 지난 몇 년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위상이 급상승한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민재는 이번 시즌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센터백으로는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자신이 왜 현재 유럽 최고의 수비수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냈는데요. 김민재는 아시아 축구 역사에 쉽게 찾아보기 힘든 괴물 같은 센터백이었고 현재도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선망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대해 엄청난 질투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이타쿠라 코를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로 내세웠었지만 이 선수의 활약은 독일 무대, 그것도 분데스리가 2부 시절 고작 한 시즌 정도 보여준 것이 전부이며 최근에는 부상 악재까지 겹치며 더 이상 이타쿠라 코의 이름을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에는 역대급 선수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손흥민 또한 토트넘에서 미친 골페이스를 선보이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은 최근 완전히 팀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으며 최고의 슈퍼스타 음바페와 듀오를 이루며 경기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싱가포르전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팬들로 하여금 앞으로 최소 10년은 한국 축구계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를 덜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조규성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살짝 찍어찬 롱패스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는 중이며 말도 안 되는 정확도와 난생 처음 보는 구질로 날아간 이 패스는 현재 유럽에서도 엄청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중입니다. 수비에는 김민재, 미드필더에는 이강인,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는 손흥민이 서 있는 대한민국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척추라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
각 포지션마다 유럽 최고의 선수들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으니 이들을 상대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팀은 그야말로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친선전을 포함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제 다음 경기는 상대의 홈구장에서 중국과 맞붙게 되는데요. 중국 이번 아시아 첫 월드컵 예선에서 태국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고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언론들은 한껏 신이 나서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으나 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무려 5골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의 감독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은 지금까지 손흥민 한 명을 틀어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맞춤 전술을 준비해오고 있었으나 싱가포르전에서 이강인의 활약상을 지켜본 후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이막강한 공격진을 막아내야 할지 답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그리 달가운 상대가 아닌데요. 물론 이는 중국이 강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플레이 방식 때문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거칠고 지저분한 축구를 즐겨왔고 중국 선수들의 더러운 태클로 인해 부상당한 아시아 선수들만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중국의 홈 관중은 시끄럽게 비난과 야유를 퍼부으며 조금이라도 상대 선수들의 멘탈을 뒤흔들려 하니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원정을 꺼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은 최전방에서 뛰는 만큼 상대 수비수들에게 자주 표적이 되기 마련이고 당장 저번 싱가포르전에서도 손흥민은 거친 태클을 당해 경기장에 누워버리며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게다가 이 선수들의 부상 상황은 한국 축구 팬들뿐만이 아니라 소속 클럽의 현지 팬들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미넨과 토트넘, 파리 생제르맹 모두 지금 앞으로 우승 레이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 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떠안고 있는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서 부상을 입어 돌아오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팀 입장에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골보다도 부상 방지이며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기 시작 전 중국 축구의 에이스 선수인 우레이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존경심을 표하면서 서로 리스펙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레이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축구 강국입니다.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그들에게 한 수 배우는 자세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홈에서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강렬한 집중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원정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실점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국전 뛰어난 정신력을 보여주며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한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그런 정신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유럽물을 먹어본 적이 있던 우레이답게 한국 대표팀, 특히 자신의 우상인 손흥민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표하는 발언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우레이 한 명뿐일지도 모르고 중국은 여전히 거친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중국 대표팀의 에이스가 직접 나서 먼저 존중을 보여줬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제 다음 중국전을 끝으로 월드컵 예선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다들 큰 부상 없이 온전한 몸 상태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